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서 종가 기준 연이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한 2,484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2,487까지 오르면서 2,500선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2%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2부 시간에는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고요.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CGV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시장 흐름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지게 이제 흘러온 종목인데요.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제 엔터주들과 관련돼서는 뭐 중국 사드 보복이라든가 이제 국내 어떤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또 적자를 또 기록을 했지만 3분기부터는 지금 현재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27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지금 당장은 뭐 국내 부진이 지금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마케팅 비용 축소라든가 이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뭐 중국, 베트남, 터키 이런 이제 해외 실적이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드 보복 조치에서도 뭐 크게 뭐 연관이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10월에도 뭐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 특수로 인해서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부터는 좀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뭐 계속 매수를 해주었죠. 거의 뭐 9월 중순 이후로 하루 빼고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뭐 7만 주 정도 매도였습니다만 뭐 기관 쪽에서 충분히 그 수량 다 받아주면서 견고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바닥권에서 지금 지난 작년 11월 달 이후에 쌍바닥 출현 이후에 지금 견고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뭐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CGV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께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탄탄한 분석으로 추세의 변화를 읽는다. 중장기 매매의 전략가 정밀한.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모셨고요. 유안타증권의 정밀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또 유망한 종목들을 10종목씩 공략을 하실 텐데요.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고요. 먼저 지난 추천주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7월 1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ING 생명이고요. 지금 3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그때 함께 사셨던 분들 오늘 다시 한번 리뷰 듣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정밀한 전문가의 종목도 있으신데요. 최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9월 26일에 추천주 코스맥스가 벌써 21%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화장품주가 강세고 코스맥스에 대한 향후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한 말씀 들어볼게요. 박윤경 팀장님, ING생명부터요. 네, ING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실적 증가에 따른 이익률의 50%를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좀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한 6% 가량의 높은 고배당률을 조금 기록을 좀 그 제안을 하면서 일단 외인과 기관에 특히 이제 그 높은 배당주를 좀 중심으로 투자하는 외인과 기관에 좀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좀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국내 IFRS라는 새로운 보험회사의 회계 기준이 좀 도입이 되면서 일단 그 국내나 국내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전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회계 기준을 도입을 하면 일단은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하나생명 등 기타 다른 국내 보험사보다 좀 더 월등한 지급 여력 비율이 좀 형성이 되면서 거의 국내 탑 수준의 지급 여력 비율이 이제 그 준비가 되면서 일단 자본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이 된 그런 회사라서 이제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전략을 좀 두 가지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뭐 차익 실현을 하셔서도 충분히 뭐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연말까지 12월까지 배당주로서 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배당주로서도 한번 가져가시면 일단은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과 수익률 두 가지 다를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ING생명 고배당주로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박윤경 팀장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었고요. 정밀한 전문가 종목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코스맥스. 네,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중국과의 한중 스와프, 환율 스와프로 좀 더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 상승세를 함께 한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코스맥스 자체가 중국 법인 설립으로 자체적인 성장 가능성은 사드 문제 이후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부분이라서 이후에 제 종목 추천에 추가를 할 텐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일부 수익 실현도 괜찮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포트폴리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화장품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밀한 전문가께서는 코스맥스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는 판단이십니다.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코스닥 1위 종목인 셀트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니까 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도 장중에 13%나 급등이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3, 2, 1. 네, 또 신고가 6거래 연속 상승인데 지금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저희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정밀한 전문가님. 네,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좀 더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7일 거래가 연속 순 매수 2,660억 원, 그리고 거의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에 시달리던 부분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 앞으로도 현재 셀트리온의 가치 평가는 굉장히 낮게 추정되기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상승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셀트리온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실까요? 박윤경 팀장님.
네, 일단 셀트리온을 제가 접근을 했을 때 일단 뭐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일단 2016년 대비 2017년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보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시장은 컨센서스를 잡아놨는데요. 일단 그런 회사 성장세와 다르게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과도하게 공매도가 좀 발생되지 않았나.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일, 5거래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가 지금 거의 사상 최대치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액이 거의 400억 이상 지금 공매도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조금 사실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거는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조금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충분히 셀트리온 회사 가치가 빚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풍산인데요. 어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 이상 오르면서 종가가 나왔고요. 전기도 가격 상승에 이 같은 오름세가 나타났던 건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가 되고요. 박용경 팀장님께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풍산은 제가 한 48,000원대쯤에 제가 한번 포트에 담아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이유를 좀 말씀드렸다면 풍산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방산주로 좀 대표적으로 좀 구분이 되지만 일단 구리동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구리동 가격이 지금 양호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된 그런 부분들이 풍산에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18일 수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출발을 하고 있을지 잠시 뒤에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276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6% 올랐었고요. 오늘은 0.1% 정도 소폭의 차익실현 매물을 맞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0.8% 밀렸었는데 추가로 한 0.7% 정도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현대차가 1% 가까이, 또 포스코가 0.15%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오르는데요. 어제도 1%대 강세가 나왔었고요. LG화학이 또 최근에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운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 또 이틀째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0.1% 정도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삼성전자는 강과권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코스피는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잠시 뒤에 또 볼 거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8% 오른 675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맏형이죠. 이제 곧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시초가부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어제도 코스닥이 급등이 나타났었거든요. 셀트리온 5% 급등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3.5% 오르면서 68,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 메디톡스 각각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호미팜이 어제보다 1.2%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반면에 로엔과 휴젤,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는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매매를 하고 계실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실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 종목 공개 도와드릴 거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12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아스트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난 5월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5월 한 17,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2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대세를 좀 전환했는데, 일단 아스트 자체 회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과 지금 매출 수주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회사이고요. 지금 단지 지금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항공주의 대장주인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좀 내부적인 비리로 인해서 조금 지금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일단 전반적인 항공주 흐름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풀리고 나서 일단은 항공주의 조금 흐름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뭐 성장을 좀 하는 거에 조금 힘들지도 몰라도 일단 수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잔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아스트의 자회사인 ASTG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회사 성장성 자체는 올해 2017년보다 2018년 부분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분기 시장 전망도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한 영업이익 35억 원 정도로 지금 전년 대비 175% 그러니까 75% 성장한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 부분은 충분히 맞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4분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수주 잔고랑 이런 것들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그래서 올해 어떻게 마무리를 좀 잘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는 16,1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15,000원에서 16,000원 이 사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공략을 좀 해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 종목으로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좀 드린 이후에 좀 많은 성장을 좀 했는 기업인데, 일단 토대는 그렇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전 국민이 다 쓰는 이제 플랫폼 회사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플랫폼과 연계된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뭐 게임즈, 뭐 이런 카카오페이까지 모든 지금 사업 부분들이 같이 카카오톡 기반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일단 성장성을 키우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지금 16만 원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성장할 것인지 인지는 일단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을 좀 주요하게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일단 국내에 지금 출시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지금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거의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게임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사업에서 이제 AI 부분이라든지 뭐 카카오 뭐 로엔과 지금 협의하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업 부분들을 좀 늘려나가면서 일단 신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애드 같은 경우도 지금 18년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18년에 본격적인 이제 수익이 좀 나오면 그때 가시가 되면 카카오가 다시 한번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보게 되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 매수를 하셨던 부분은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50%만 좀 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DY 파워입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제 중국 건설 시장 호황에 따른 이제 굴삭기 부품주, 그러니까 DY 파워 같은 경우는 굴삭기 부품 시장에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굴삭기 부품 같은 경우는 한 교체 주기가 5년에서 7년 사이로 매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교체 주기가 2017년, 2018년에 다가왔기 때문에 DI 파워가 이제 성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건설 경기를 좀 떼놓고는 중국 경제를 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좀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이제 DI 파워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 뭐 3분기 때 지금 판매 실적을 보면 8월달 한 달 만에 지금 약 9,000대 정도 판매가 됐고, 이는 이제 지난 그 2016년 대비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지금 굴삭기가 지금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앞으로 뭐 지금 부품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뭐 2016년 말 대비 2017년 현재 거의 한 2배 이상 가까이 주가가 좀 성장을 했지만, 옆에 관심 있게 좀 포트에 좀 담아두고, 뭐 매수는 지금 당장 하시진 않으셔도 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시다가 단기적으로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좀 노리고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코스온입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지금 사드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좀 침체기에 좀 있다가 지금 그 한중 회담이 이제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지금 반등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좀 한 8,800원대, 그러니까 최저가가 9,000원대까지 9,000원대 수준에서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조금 발생됐던 이슈가 그 1,900원대 전환사채를 120억 가량 규모의 좀 발행을 하겠다. 그래서 좀 회사를 좀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사실 전환사채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코스온 같은 경우는 1,900원 선에서 이제 전환사채가 발행을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 1,900원보다 지금 밑에 있는 주가 1,550원 이 점에서는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하지만 지금 1,900원 선에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로 발행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제가 지금 10,000원 초반대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좀 유니테스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제가 한번 반도체 종목으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거의 연초에 거의 8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가 거의 13조 원 가량 수준으로 거의 뭐 70% 이상 성장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테스트 장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제품으로는 지금 DRAM에 들어가는 버닝 테스터와 그리고 스피드 테스터이고요. 일단은 지금 새로운 장비도 지금 신규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내년 상반기 때 지금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난얀이라는 대만 업체와 지금 고객사를 두면서 조금 거래처를 조금 다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래처 다변화 전략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신규로 개발한 제품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뭐 9,000원대까지 9,000원대부터 14,000원 이상까지 지금 성장을 했던 회사가 지금 급락을 한번 하면서 11,000원대에 지금 행보를 하고, 지금 61선 이상 이평선을 좀 넘어서 지금 거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도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좀 포트에 담으셔도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정밀한 전문가 종목 보겠습니다. 10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10위는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저희 이번 포트는 지난번와 동일하고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기 이익 순이익 증가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실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주가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GS 홈쇼핑과 500원대 투자 유치와 이제 이 GS 홈쇼핑이 9.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앞으로의 홈쇼핑과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의 확대 그리고 함께 시너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빅4에 해당하는 이제 간편 결제 회사 중에서도 빅4에 해당하는 페이코의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주가 반등세 그리고 현재 좀 더 저점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들어가기 좋은 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가는 85,500원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특히나 또 다른 호재로서는 구글의 첫 로컬 파트너로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길고 보신다면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9위로는 카카오 저 동일하게 갖고 왔는데요. 지난번 어제 종가 157,500원에서 현재 목표가를 저희 16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그 카카오뱅고 출범 이후에 카카오는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핀테크의 판도를 바꾼다라는 점에서도 카카오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는데 한번 숨고르기 구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번 조정세가 온 후에 들어가시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부분 중에 하나로 카카오 애드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게임 등에서도 좀 더 순이익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다소 둔화된 부분은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기술 투자 비용에 좀 더 투자를 했는데 이로 인한 이제 영업이익은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카카오는 현재로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이후에 조정 후 한 번 더 들어가실 거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는 서울 반도체 보여드렸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이번에 잠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홀드를 목표가 그대로 35,000원에 두고 있고요.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여전히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LED 조명 탑재율은 당연히 높아질 부분이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 그에 대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의 중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과 이제 주가 성장성은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ING생명 7위로 가져왔고요. ING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종가 어제 17일 종가 48,100원에 목표 주가는 여전히 55,000원. 배당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나 고배당 주식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중간 배당 실시한 이후 6월 이후에 현재 그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주주라기보다는 현재 대주주와 이제 외국인 주주, 그래서 숨겨진 품절주로도 불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배당 이익 수준 때문에라도 현재 그 한 달 동안 34.43%의 상승률 그리고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이나 이제 ING생명 자체의 현재 그 영업이익 증가로 하반기까지 배당 시즌 전까지 갖고 가신다고 하면 목표 주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6위로 영우 DSP 제가 추천 그대로 하고요. 현재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17일 종가 6,790원 이후 호재가 한 번 있어서 급등한 이후에 다시 조금 더 저조한 부분인데요. OLED나 이제 패널 관련 주식으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OLED 대형에서 지금 중형 패널로 현재 전체 시장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검사 기기, 특히나 영호 DSP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술 장벽입니다.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기타 다른 타 업종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과 독보적인 기술력 부분에서 앞으로 OLED 패널의 성장세는 당연한 부분이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매수 시점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9,000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밀한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봤는데요. 지난 시간과 종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탑5 종목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봐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에 0.16%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2,4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도 여기서 마감이 된다면 사상 최고가 경신이 되는 건데 장중에는 2,489.81까지 오르면서 또 장중 고점을 높인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11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업종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LG화학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코스닥 쪽도 봐드리죠. 코스닥이 오늘 형보다 더 강합니다. 이유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어제여서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닥은 1% 오른 6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의 주체도 매수 주체도 외국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각각 215억 원, 23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 흐름을 좀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종목 보겠습니다. 4477님께서 LG 문의하셨습니다. LG 사신 가격이 81,500원이시고 20% 들고 계시거든요. 박윤경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LG 사셨으면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흐름을 봤을 때 지주에서 하나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지금 3분기나 4분기 지금 4분기도 지금 컨센서스가 조정되었고 3분기도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예측하고 있는 그 주가가 목표 주가가 9만 원 이상, 그러니까 9만 한 2, 3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 한 목표 주가를 한 9만 원 정도로 잡고 가시면 일단 이슈 자체가 지금 LG 신트론을 매각했던 매각 대금으로 지금 자동차 전장 부분 M&A를 할 것이다. 그러면 계열사 자체의 시너지를 놓고 봤을 때 조금 LG 지주회사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9만 원 이상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실적이나 이런 시장 흐름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한 8만 원 후반에서 9만 원대로 좀 놓고 보시면 충분히 좀 수익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신 가격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래 가격인데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가까이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 지금 장에서는 지주사 중에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봐드릴게요. 8466님께서 유한양행을 문의하셨는데요. 유한양행을 22만 3,833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정밀한 정밀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종가 20만 5천 원에 이제 끝났고 현재 좀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 바이오에스피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 독점 판매를 체결을 해서 이제 일부 호재나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원료 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줄면서 3, 4분기의 기대치가 굉장히 밑도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여성용품 이슈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이제 점화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거의 20억에서 30억 정도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서 만약에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절 를 일부 좀 하시고 다시 들어가실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은 좀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후에 들어가신다면 내년 상반기에서는 이제 이런 이슈가 융화되고 좀 더 긍정적인 호재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표되면서 실적 상승과 추가적인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일부 좀 손절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최종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종목을 보고 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무역 규제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61선을 견주하게 다지면서 우상향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예상 실적은 8,700억 원 매출, 전분기 대비해서는 24.4%, 거의 4분의 1 이상 좀 전분기 대비 증가될 수 있는 실적이고요. 영업이익은 46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전분기 대비 153억 원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가 좀 전분기 대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말레이시아 얼마 인수했던 말레이시아의 폴리실리콘 관련된 그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폴리실리콘 부분이 좀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4분기에는 영업이익은 500억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도 61선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는 조정받았을 때 10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 라인 9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는 OCI였습니다. 10만 원 선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정고점보다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 잡으셨죠. 14만 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탑5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박윤경 팀장님의 5위 종목부터 지금 알려드리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5위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테크인, 저번 주와 동일한 종목입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주 지금 비리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금 방산주 자체가 좀 업계 자체가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방산주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으면, 방산주 대장주인, 하나테크인 또는 LIG 넥슨인데, 하나테크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출 기대가 지금 좀 해외 수출 부분이 좀 하반기에 좀 남아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수출 계약이라든지 에스토니아 그리고 뭐 이집트에 거의 K9 잔주포 1조 원 가량 지금 수출 거래 성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거래 성사만 된다면 지금 하나테크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뭐 방산 비리가 있다고 하지만 주가 하락 요인이 3분기까지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 반영이 되면서 4분기부터 이제 조금 전분기보다 좀 소폭 증가한 영업이익과 매출을 좀 기록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 이루어지면 내년 2018년 1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K9 자주포 수출이 좀 이루어진다면 하나테크의 매출과 영업에 큰 부분을 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 또 턴어라운드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좀 모아 나가시면 충분히 내년 한 중반 정도쯤에는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 3분기 실적 확인 후 조금 조정을 받는 부분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3조 8천억, 영업이익 3조 8천억 가량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이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데 사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올해 초보다는 좀 많이 좀 높았지만 지금 시장 예상치로 나왔던 이유가 지금 모바일 D램 가격이 지금 PC D램 가격보다 생각보다 가격 폭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 부분이 지금 시장 예상치와 부합되면서 지금 그 예상 컨센서스와 맞게끔 지금 영업이익 실적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지금 3분기 때는 모바일 그 이슈가 지금 애플에서 출시한 애플 아이폰밖에 없었는데 지금 4분기 때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에 지금 여러 가지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하웨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이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예상 영업이익 13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SK 하이닉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 포인트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이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반드시 포트에 담아두고 옆에서 좀 항상 좀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대응 전략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5G 통신 수혜주로 조금 제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5G 뿐만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그런 지원들을 지금 아끼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을 좀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에이스테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고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흑자는 소폭 내고 있고, 그리고 1분기 때 이집트 수출권으로 인해서 크게 지금 흑자를 한번 내긴 냈지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스팟성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가 좀 관리가 된다면 충분히 접근을 가능한 만한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 50% 이상 지금 안테나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쪽으로도 신장하는 부분이 좀 보이게 된다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하나가 지금 같은 장에 지주회사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추천하는 지주회사는 예전에 GS나 SK나 여러 가지 지주회사를 좀 추천을 드렸지만 시장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된 회사가 어디냐 좀 찾아보니까 지금 하나라는 결론을 좀 내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생명, 하나테크인, 하나케미칼, 하나건설 등 여러 가지 자회사를 좀 보유하면서 하나케미칼에 지금 정유나 화학 쪽에 지금 성장성이 좀 높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회사 실적들이 좀 잘 나와주면서 지주회사의 조금 실적 부분이 좀 견고하게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실적 부분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주회사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하나를 좀 꼽을 것 같고요. 지금 121선 밑으로 지금 좀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조금 접근을 해보시더라도 다른 지주회사보다는 충분히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포트에 담아두시고 조금 비중이 좀 여력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릴 종목은 일단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정제 마진이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실적 부분이 좀 좋게 4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때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할 것 같고요. 실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그 SK 이노베이션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NCC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금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실적 부분이 좀 강화가 되면서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의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지금 뭐 20만 원 가격대로 좀 높으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정유 마진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주주들의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률을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 가격으로 좀 현재가로 좀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좀 한 23만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은경 팀장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밀한 전문가 종목 봐야겠죠? 5위부터 지금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5위는 일진 머티리얼스 여전히 가져왔고요. 네. 전기차 관련주로 17일 종가 34,750원, 여전히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조정을 받고 좀 초창기에 이게 최근 제가 지난 방송 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럼 그 후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확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로서 2차 전지주는 실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부터 좀 더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미 3분기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도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6.2% 급증을 하였고요.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68% 오른 146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렉포일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직 2곳만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 장벽이 높은 부분으로 다른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장기적인 전망으로서 전기차 관련주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고 있는데 한텀 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현재 매수 다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실제 사드와 무관하게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화장품주입니다. 특히 아토피 관련 화장품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그 중국의 최대 공룡 그룹으로도 공룡 유통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킹킹 그룹과의 제휴를 통해서 아직 중국 시장의 확대 전인데도 기대치와 함께 중국 수업 영향까지 함께 받아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승할까 했지만 현재까지는 38,000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때 목표가 달성 후에 이후 상승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3위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제 소형 OLED 시장 점유율과 이제 중형 패널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제 기술 박람회를 통해서도 신제품과 함께 LG의 V30를 출시하면서 OLED 디스플레이 탑재를 한 신기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상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좋게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실제 월 6만 5천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TV용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추가 계획으로 앞으로의 영업 이익에서도 좀 더 상승세를 보일 예정이고요. 특히나 OLED 기술 LG 디스플레이가 다른 중국 시장이 밀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소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지금이 좋은 시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OLED 기술을 쉽게 이게 당장 1, 2년 사이에 따라할 수는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LG는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과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전문적으로 그 다양한 이제 중소 패널로 확대를 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세도 좀 기대치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영업이익 실적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S-오일 정유주 가져갔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15만으로 지금 좀 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보다 빨리 올라와서 좀 더 상향 조절을 한 이유는
원래 실제 SO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으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여기 소유주인, 이게 최대 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 아람코가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지주로서 이는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SOL 현재 정제주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제 영업이익도 상당히 올라갔었는데요. 과거 50% 60% 전후의 배당 성향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재 그 기업 영업 성과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6에서 7% 배당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 부분이 흑자 전환된 부분도 배당과의 별도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보여주고, 특히나 4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 평균 4,4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9.6% 증가를 했습니다. 정유 부분에서는 다소 정유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나 반도체 부분에 대비해서 추석 이전까지는 좀 다소 이게 주춤한 부분을 보이다가 최근에 상당히 정유 부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보이겠는데요. 이 상승세 그대로 따라서 배당 시즌까지 간다고 하면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맥스, 지난번에 잘 얘기를 못했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21.7% 지난 추천 이후에 올랐지만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지금 화장품 전체, 중국 관련주 전체적으로 반등한 부분이, 반등이라기보다는 이미 눌림목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중국과의 한국 통화스와프 연장 자체가 중국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아니면 그런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작용과 더불어 코스맥스 자체의 중국 법인 개설, 그리고 중국에서 코스맥스와 함께 기술 협약을 통해서 내부 시장의 튼튼성을 보기 때문에 사드 영향을 일부 받기는 했지만 다른 오직 국내에서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에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 모멘텀 그대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특히나 새로운 기술 연구 개발 투자에 최근에 여러 가지 발표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나 피부 장벽 아니면 실리콘 관련 그런 기능성 화장품 기술 확대에 여력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목표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발 사드가 좀 더 해소된다고 하면 좀 더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카카오는 모두 있으셨고요. 또 정유주와 화학주 중에서도 한 종목 이상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유한타증권의 정밀한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 함께 해보십시오. 예,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종목들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종목 모두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여전히 담겨 있는 종목 있고요. 또 보유 관점으로 LG와 경인양행도 끌고 가십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9월 15일에 주셨던 녹십자 홀딩스부터 9월 29일에 한미반도체까지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대웅제약인데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13% 이상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10월 12일에 주셨던 롯데하이마트가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4%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10월 16일에 환인제약 역시 오늘 5% 급등해서 지금 수익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진 디스플레이, 카카오가 최근에 들어왔고요. 또 삼화콘덴서, 한온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봤던 종목 중에서 오늘 리뷰해 주실 종목이 있으실까요? 예, 9월 20일 날 추천한 대웅제약, 지금 대웅제약이 어디, 얼마인가요? 잠시만요. 대웅제약이 지금 11만 8,500원 올라갔네요. 지금, 그럼 어저께 대비 13.6%인데 좀 더 올라갔겠죠? 자, 지금, 지속 홀딩 하시고요. 2차 목표가로 13만 2천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찍었네요. 아침 9시 5분에 찍었습니다. 13만 2천원인데 13만 2,500원이었네요. 자, 오전에 방송 들었던 분들은 청산해 주시고, 시청자분들 좀 늦게 들으신 분들은 13만 2천원에 2차 목표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전 올 때까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익률 좋은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웅제약 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안 좋다고 해도 시장은 좋습니다. 그 뜻은 좀 애매하지만 그냥 상승이면은 그냥 상승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주식을 축소를 하시고 현금화 확대를 하시면서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로 비중을 10%에서 30% 정도만 대응해 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생지수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 28,670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오늘은 항생은 대응해라. 자,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실 분들은 28,70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9일부터 지속 상방입니다. 다만 어저께 올라갔다가 하락했지만 음봉으로 맞췄지만 추세는 상방이다. 오일을 매매하실 분들은 지속 상방이라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 51.79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다. 오일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1.44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금은 이틀 전부터 이제 약 횡보 하방이 됐습니다. 하방. 자,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 대응해 주시라. 위아래에서만. 자, 공격적 매수가 1281.3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위에서는 1293.1이 저항이 됐습니다. 그 위에서는 하방. 박스권 매매를 해달라. 오늘 금은 박스권 매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10월 12일부터 약 횡보 하방이라고 했는데 조금씩 빠지면서 하락입니다. 오늘은 유로는 횡보, 추세는 횡보 하락이지만 오늘은 횡보로 박스권 매매를 해달라. 자, 공격적 매수가는 1.17815가 내려오면은 매수. 위에서는 1.18275 위에 올라오면은 매도로 박스권 매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거의 3주 동안 제가 S&P는 상방, 횡보 상방 계속 상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가 위 꼭대기일지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하방 꼭대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힘 있는 방향. 오늘 S&P는 지속 상방, 매수만 보면서 매매해달라. 자, 오늘도 횡보 상방, 공격적 매수가 2,554.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47.25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시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가 2,490까지 또 한 번 올려놓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방금 말했습니다. 예, 상방이면은 그냥 상방을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하신 분들은 수익 나는 종목은 끝까지 본절이 오거나 이절이 올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상승 중에서도 손실나는 종목이 있겠죠. 손실나는 종목은 이유가 있어서 손실납니다. 손절가를 잡고 손절가를 터치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100% 청산 후 현금화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수익 나는 종목, 힘 있는 종목에 편입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 2455.802 코스피가 깨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이다. 또는 최대 2437.76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다. 국내 선물로는 지금 현재가 329.95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도 325.25가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다. 좀 더 최대 마지노선이 322.75가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다. 코스피는 상방, 선물은 콜 매수, 선물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이거에 맞춰서 동화약품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동화약품 종목 코드 000020. 지금 약품, 제약이 좀 좋습니다. 제약이나 약품주로 진입을 해달라. 자, 이 종목은 2017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1276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8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영업 손익 개선되어 경상수지 및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6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330.05에 청산 준비해 주세요. 선물. 그래서 동사는 가스 활명수 및 후시진, 판코이 등 대중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 거의 보합이죠. 0.54% 올라간 50원 올라갔지만 지금부터 사도 되겠습니다. 매수가로. 목표가는 1150원으로 잡겠습니다. 1150원. 손절가는 8,330원입니다. 8,330원 이상입니다. 국내 선물 340.05부터 청산 준비. SL 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90선을 터치하면서 2,500선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 주체는 양쪽 모두 외국인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가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그간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지노 관련주들 오름세가 돋보이는데요.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